준비되셨나요? 네. 끄세요 그거. 자, 오늘은 저희 1월에 A형 시험 문제 나갈 거예요. 오늘 2024년에 나왔던 1월 A형 시험지 나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할 겁니다. 키보드에서 F7 눌러주시고 위쪽에 10mm, 아래쪽에 10mm, 왼쪽에 11mm, 오른쪽에 11mm, 머릿말에 10mm, 꼬릿말에 10mm 넣어줍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할게요.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구역 나누기 해주고요.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하고 Alt Shift 엔터에서 구역 나누기 해줄게요. 그러면 왼쪽에 상황선에는 3/3쪽으로 총 3장의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엔터를 5번씩 치자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살짝 공간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3장 추가 문제 번호 다 쓰셨다면 저장을 할게요. 왼쪽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혹은 요거 디스켓 그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창 뜨죠? 답안 작성 요령에는 저장하는 위치가 내 PC, 문서, ITQ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문서가 바로 보여요. 네. 문서 클릭, 오른쪽에 내용창에는 들어갈 땐 더블 클릭, ITQ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이에요, 선생님.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본인 상황 폴더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문서 ITQ까지만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서 본인 폴더가 없을 뿐더러 그 폴더 만들어서 넣으셔도 안 돼요. ITQ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수험 번호가 숫자 8자리입니다. 근데 저희 아직 수험 번호가 없죠. 그래서 2024 11 22로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그냥 8개의 숫자 만들어 줄게요. 11월 22일. 그 다음에 짝대기 본인 성함 써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저장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위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제목 표시줄에 보면 다음처럼 2024 1122 빼기 본인 성함 써져 있는 거 확인되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폴더명이 ITQ라고 써져 있으시면 돼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1번부터가 아닌 2번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은 영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쓰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지만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점수가 몇 점이에요, 1번 문제? 시험지 봐야지. 시험지를 봐야지. 1번 문제만 50점. 1번 문제만 50점이죠.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써져 있는 영문 중에 영문이나 한글 중에 오타가 나면 그게 30점이 그냥 감점이에요. 한 글자라도 나면. 20점 감점이에요. 기능평가가 30점이고 글자 쓰는 게 20점이라 그 중에 오타 하나만 나면 20점이 감점이기 때문에 안 하는 애만 사실 못합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처럼 저만 들으셔. 느리면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아예 문제를 제일 뒤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린 몇 번 문제 푼다고? 2번 문제 푼다고. 2번 문제는 지금 몇 점짜리죠? 100점짜리죠. 자, 그리고 그 2번 문제에는 표와 차트 문제 2개를 만들어 줄 건데 표의 조건을 보면 몇 개예요? 5개죠.
사티의 조건은요? 5개. 5개죠. 네. 각각의 5개씩이죠. 네. 그래서 하나당 10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100점. 우리 선생님 시험지 어딘지 좀 알려드려. 어디 보고 있는지 좀 알려드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데 여기. 자꾸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지금 하고 계셔서 집어드리라고. 응. 고맙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니까 표의 줄수와 칸수가 몇 줄에 몇 칸이에요? 5줄에 6칸이죠. 이거 고정이에요, 선생님. 확인할 필요도 없어. 셀 필요도 없어요. 5줄에 6칸이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아래다가 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위에 메뉴 입력 클릭. 위에 메뉴 입력 클릭. 맨 앞에 표 그림으로 눌러주세요. 위에 걸로. 자, 그리고 줄수 5줄에 칸수 6칸 하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5줄에 6칸. 했나요? 그 다음에 저는 내용을 먼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자를 먼저 쓸게요. 아마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에는 이제 테두리랑 테두리랑 색깔이랑 모양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취향이 쓰고 나서 하는 걸 취향이어서 쓰고 나서 할게요. 살짝. 그리고 숫자가 지금 소수점이네요. 다 일일이 찍어주셔야 됩니다. 소수점은 콤마 아니고 꼭 점으로 찍으시고요. 어제 밤에 가니까 춥더라, 그죠? 집에 갈 때 안 추우셨어요? 그래요? 어제 퇴근할 때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 전 조금 더 늦게 가니까. 컵라져 이거? 아니네. 여기 조금 저희 블럭을 표 전체를 블럭을 잡아줄게요. 1번 조건 읽어볼까요? 표 전체, 표 캡션, 도듬 10포인트. 가로까지 웬만해서는 다 읽어주세요. 표 전체, 표 캡션, 도듬 10포인트. 그러면 표 전체의 글꼴을 도듬에 10포인트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블럭을 잡고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도둠을 넣어줄 건데 이때 처음에 이게 한 칸 글꼴로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줘요? 모든 글꼴로 바꾼 뒤에 도둠을 쳐서 넣던가 아니면 찾아서 넣던가. 그 다음에 10포인트는 돼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캡션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2번 조건 읽어볼게요. 문자 가운데 정렬이요. 정렬, 문자, 가운데 정렬, 숫자, 오른쪽 정렬. 그건 문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 가운데 정렬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쁘게 넣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2번 하면 표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첫날은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2번.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는 무슨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정렬. 그래서 여기 합계란에도 나중에 숫자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7.4부터 여기 합계 비어있는 칸까지 불러. 합계 비어있는 란까지 불러. 했나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이 다시 3번 셀 배경색 노랑으로 넣어달래요. 시험지가 제가 흑백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색으로 색칠된 부분 있죠? 네. 거기가 노란색이거든요. 그럼 9분부터 11.9까지. 네. 블럭을 잡고 위에 상단에 메뉴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마지막에 생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요거 셀 배경색 찾았나요? 요거 오른쪽에 내림 단축 클릭, 화살표 클릭, 그리고 노란색 계열 안 됩니다. 마우스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노랑 가로치고 RGB 255 0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만 돼요. 이게 이름을 노랑으로 갖고 있는 게 기본에 요것도 노랑으로 갖고 있어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조건 읽어볼까요? 4번 거기까지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여기는 X차가 터져 있으니까 요거는 빈칸이 아니고 여기 3칸 각각의 값을 다 더해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7.4부터 여기 비어있는 합계란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우클릭, 안쪽에서 우클릭하면 간혹가다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바깥에서 해주십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래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되셨나요?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만 잡으셔야 돼요. 같이 잡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 안 읽은 거 읽어볼까요? 오른쪽 위에 써져 있는 그 글자가 캡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블럭 그냥 풀지 말고요.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가 됐든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돼요. 위에 메뉴 표가 보여야 되니까. 위에 메뉴 표가 안 보이면 커서가 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그냥 잡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 표에서 앞에서 두 번째에 보면 가1이라고 써져 있죠? 네. 요게 캡션이에요. 근데 캡션의 위치가 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내림 단추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위. 네. 그럼 왼쪽 위에 표 1 생겨요. 네. 네. 그럼 왼쪽 위에 표 1 생기죠? 요거를 블럭을 잡고 지우세요. 그냥 지워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 경고창이 떠가지고 잡고 지우세요. 국제물류산업회전 하나.
글자 다 쓰셨으면 요거를 이제 블럭을 잡아줘요. 1번 조건에 캡션에 대해서도 글꼴을 도듬에 10포인트 해달라고 돼 있어서 글꼴 도듬에 10포인트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에 보면 글씨가 표의 오른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까지 해줄게요. 했나요? 아까 도듬을 했었잖아요. 도듬.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 읽어볼까요? 선 모양을 출력형태 동일하게 할 것. 선 모양을 출력 형태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바깥쪽에는 이중실선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첫 행의 아래쪽에 이중실선 들어가 있고요. 첫 열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중실선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X자로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6번째, 8번째 셀 테두리 배경. 전체 블럭 잡고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찾았어요? 네. 그리고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할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실선 클릭하고요. 블럭을 기준으로 바깥쪽에만 이중실선 들어가길 원하니까 바깥쪽 모두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풀지 말고 그 상태로 위에 줄만 블럭을 잡고요. 블럭 잡았나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중실선을 클릭하고 똑같이 그냥 바깥쪽을 눌러줄게요. 아래쪽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9분부터 4일차 다시 블럭을 잡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할게요. 똑같이 이중실선 클릭하고 바깥쪽 눌러주고 설정합니다. 원래 되돌리기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바깥쪽 누를 때 바깥쪽. 바깥쪽 블럭 잡고 똑같이 바깥쪽 앞에 블럭 잡고 똑같이 바깥쪽 다 바깥쪽 싹 다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다가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을 옮겨주거나 아니면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위에 메뉴 표 생기죠? 네. 여기에 셀 테두리 그림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글자로 셀 테두리 글자 누르고 대각선 아래 셀 테두리 글자 누르고 대각선 위 클릭하세요. 셀 테두리 글자 누르고 대각선 아래 클릭합니다. 그럼 들어가요. 네. 셀 테두리 글자 누르고
대각선 위 클릭합니다. 그럼 반대쪽에도 테두리 들어가야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요거 50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이제 차트도 있죠. 네.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데를 블럭 잡아줍니다. 그리고 1번 조건 읽어볼게요. 시작. 차트의 전서 내용의 구글러 1차 값만 이용할 것. 3일차의 값만 이용할 것. 이상한 거 가져왔네. 잘했어. 잘했어요. 자, 그 1번 조건의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횟수별 1일차, 2일차, 3일차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딱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고 위에 메뉴 표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클릭할게요. 별 5개. 꼭 블럭을 잡고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안 잡고 만드신 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무조건 표의 위쪽으로 차트가 생성이 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 표 아래에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글자처럼 지급이 있죠?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내려와요. 이거 강제로 먼저 내리시면 안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글자처럼 지급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방향으로 크기 조절 해주세요. 늘려주세요. 뭐라는 거야? 차트를 늘려주세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데 있잖아요. 요 비어있는 데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크기 조절점이 뒤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까 더블 클릭한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두 번째 차트 마법사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차트의 종류가 2번에 나와 있어요. 차트 종류 뭘로 해달래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자, 이 세로 막대형의 차트 모양 선택에 요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아래 보면 이렇게 이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방향 설정이 나와요. 이 차트를 행방향으로 차트를 만들 거냐 열방향으로 차트를 만들 거냐를 정하는 건데 열 방향으로 클릭을 해야 출력 형태처럼 1일차, 2일차, 3일차가 가로축에 옵니다. 열 클릭.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세 번째로 해줄 거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차트 제목에다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차트 제목 뭐라고 써야 돼요? 관람객 현황. 국제물류산업대전 관람객 현황. X 항목축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X 항목축은 쓸까요, 안 쓸까요? X 항목축에 여기에다가 뭐 써요, 안 써요? X는 안 써요. 그거 물어보는 거. Y 칸에다가 뭐라고 써요? 단위 땡땡 1000명 가로까지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다음처럼 차트의 모양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3번 조건 읽어볼 건데 3번에 이제 그 위에 줄에 있는 거 말고 대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네. 그걸로 읽어줍니다. 시작. 불림 진하게 12q 배경 선 모양 한 줄 그림자. 그게 이제 2016 버전의 조건이에요. 자, 국제물류산업대전 관람객 현황 차트 제목에다가 더블 클릭할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목 모양 창에 보면 배경 탭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배경에서 해야 되는 거 뭐뭐 해야 돼요?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그래서 선 모양 종류 없음을 한 줄로로 바꿔주고요. 그림자에 체크하고 그림자를 2포인트로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자,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클릭하고요. 여기 글자 탭 클릭하고요. 글꼴 뭘로 하래요? 굴리. 근데 이때 여기에 글자가 안 써지는데 써져요. 안 써지는데 써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진하게 12포인트 넣어주세요. 근데 12포인트는 되어 있죠? 네. 진하게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자, 그리고 조건은 없지만 여기 위치를 한번 클릭하고요. 위치에 뭘로? 위에. 위 요걸로 설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안 되어 있으면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자, 4번 조건 읽어볼게요, 선생님. 제목 2의 글꼴이 여기 세로축 이름표, 세로축 제목, 세로축 이름표, 가로축 이름표, 그리고 범례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로축 이름표 단위 1000명에다가 더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을 뭘로 바꿔달래요? 굴림. 자, 그리고 글자 크기 몇 포인트래요? 10포인트. 그 다음에 보통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통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지금 세로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글자가 가로로 써지기를 원하죠. 그래야 출력 형태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글자 방향에서 여기 가로로로 선택을 해줄게. 했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보통이 뭐라고 그랬죠? 보통은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다고. 맨 위로 올라가서 조금씩 내려와요. 탁 내려오면 못 찾아요, 선생님. 선생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사전순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띄어쓰기를 여기다 3번을 하셨네. 자, 그 다음에 세로축 이름표 숫자에다가 대고 더블 클릭하시고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창 떴죠? 그리고 배경에선 건들 게 없어서 글자로 넘어가고 글꼴 뭘로 바꿔줘요? 굴림에 10포인트. 그리고 설정합니다. 그 외에 건들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 이름표도 역시 더블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창의 이름이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떠야 돼요.
그리고 글자 클릭하고요. 글꼴, 굴림에 10포인트 설정합니다. 마지막 범례에다가 더블 클릭해 줄게요. 글자로 넘어가서 굴림에 10포인트 설정. 여기도 더블 클릭, 글자로 넘어가서 굴림에 10포인트. 선 없어? 한 줄로. 그런 거 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 범례 아직 안 했어. 저랑 할 거야. 혼자 하지 마요. 저보다 잘해요? 아니야. 나 놓친 거 같아.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이건 맨 마지막이에요, 선생님. 지금 저 그거 안 했어. 요게 1, 요게 2, 요게 3, 요게 4. 맨 마지막. 자, 범례까지 더블 클릭해놨죠? 그럼 창의 이름은 범례 모양이라고 뜨고요. 자, 조건은 없지만 출력 형태 보면 여기에 테두리로 검정색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선 모양 종류 없음을 뭘로? 한 줄로. 나머지 건들면 안 됩니다. 앞에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글자 탭 클릭하시고 글꼴 뭘로 바꿔줘요? 굴림에 10포인트 바꿔줍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 경우는 선 없어? 선이 한 줄이죠? 한 줄로. 자, 근데 하고 나서 간혹가다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위치에 가셔서 차트를 기준으로 오른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운데를 클릭하고 설정해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 조건 읽어볼까요? 자, 5번에 축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축제목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로로 바꿔줬고요. 여기 범례에도 테두리가 들어가져 있잖아요. 조건은 없지만. 그래서 테두리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축 이름표를 보면 출력 형태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선에다가 눈금선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눈금선에다 더블 클릭해주세요. 했어요? 네. 자, 세로 축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축 모양이라는 창이 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례, 그 다음에 자동으로 꾸밈의 체크를 풀어주고, 자동으로 꾸밈의 체크를 풀어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에는 0을, 최대값에는 얼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그렇지, 15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눈금선이 몇 개인지 세면 되는데 0을 빼고 3개죠. 그래서 3을 써줍니다. 그리고 작은 눈금선은 별도로 그려져 있지 않아서 건들지 않아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문제 보세요. 최소값 얼마인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 맨 위에 있는 게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0이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15. 그리고 0을 제외하고 눈금선 몇 개? 3개. 그 다음에 설정 눌러줍니다. 작은 눈금 하나 돼 있는 건 뭐예요? 작은 눈금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건들지 않는다. 위에 그냥 놔둬요? 건들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바깥쪽에 클릭해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오류 나요. 됐나요? 자, 그럼 저희 지금 한 문제 다 풀었죠? 이게 100점이죠? 그죠?
한 문제 풀고 나면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 문제 풀 때마다. 네, 요거 디스켓 그림 누르셔도 돼요. 됐어요? 근데 창 아무것도 안 뜨죠? 왜 안 뜰까요? 아까 처음에 저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이름으로 똑같이 저장되는 거예요.